미나상 곤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JPT 한 권으로 끝내기 600 독해편 강의를 맡게 된 박병춘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저는 현장에서 일본어 시험 대비반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로서 제가 가진 노하우를 이번 강의에 여러분들께 전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JPT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본의 순다이 그룹이라는 어학기관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실용적인 일본어를 지향하는 시험입니다. 특별히 한자하고 경제 관련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의 입사나 승진 시험으로 많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일본어 능력 시험 같이 1급에서 5급으로 급수가 나눠진 시험이 아니고 990점 만점의 일괄적인 시험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각 파트별로 앞부분에서 쉬운 문제로 시작해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로 진행을 하게 되죠. 제가 맡은 독해 파트는 파트 5, 6, 7, 8을 말하는데 이것이 50분 동안의 100문항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을 단순 계산하면 문제당 약 30초의 시간이 배정이 되는데 우리가 파트 8에 독해 지문을 읽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빨리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상적인 시간 배율은 파트 5, 6, 7까지 30분 내외로 풀어주시고 파트 8의 독해 부분을 20분간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해 파트는 결국 시간 조절이 큰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를 붙잡고 계속 읽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현장에서 600점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강의해보면 대부분 파트 8, 즉 독해 부분은 들어가지 못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파트 5, 6, 7까지를 30분 내로 푼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에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동영상 강의는 먼저 중요한 문법 사항들을 정리하면서 실력을 다지고 그 이후에 실전 문제를 풀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휘 암기하는 측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 지식은 곧 JPT 점수하고 직결이 됩니다. 특별히 한자어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실력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하게 실력을 쌓으시고 어휘를 암기하실 때는 늘 한자를 쓰시면서 암기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셔야겠습니다. 자, JPT는 누구나 열심히 하면 점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JPT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해 부분은 45분 동안의 100문항을 보게 되고 495점 만점이죠. 자, 우리가 맡은 독해 파트 역시 50분 동안의 100문항을 보게 되고 495점 만점으로 치르게 됩니다. 자, 파트 5, 6, 7, 8로 나눠져 있는데요. 파트 5가 정답 찾기 부분인데 이것도 자세하게 들어가면 4가지 문제 유형이 있는데 잠시 뒤에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찾기 문제는 총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파트 6은 5문 정정 문제로서 역시 2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파트 7은 공란 외우기 문제로서 3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파트 8이 독해 파트로서 역시 30문항이 출제가 돼서 합 100문항이 되겠죠.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문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5의 정답 찾기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부분이 한자 읽기 부분입니다. 자, 5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5문항이 출제가 되고 이 문제는 주어진 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마시고 밑줄 친 부분만 보고 바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8일이니까 정답을 이렇게 금방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5초가 넘어가지 않도록 빠르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파트 5의 두 번째 유형이 한자 쓰기 문제입니다. 한자 찾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주어진 예문을 전체를 보실 필요 없이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타라쿠라고 하는 부분 한자 보시고 한자를 금방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역시 5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한 문제당 5초 내외로 빠르게 풀어 지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답 찾기의 세 번째 유형은 같은 의미 고르기입니다. 자, 같은 의미 고르기는 문장 전체에 밑줄을 쳐서 같은 의미의 문장을 고르는 형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장 속에 어느 한 어휘에만 밑줄을 쳐서 그 어휘하고 같은 의미의 어휘를 보기 중에서 고르는 유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문제는 예문 전체에 밑줄이 쳐져 있죠. 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모다치니 코라레떼라고 하는 것은 친구에게 옴을 당했다라고 하는 피해 수동 용법이죠. 그래서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공부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문장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B를 보시면요. 약소크모나크,
약속도 없이 친구가 왔다. 예, 이것이 주어진 예문하고 일맥상통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의미 고르기도 역시 오문항이 출제가 되고 문장 전체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약 30초 안쪽으로 예,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답 찾기의 네 번째 유형은 다이어 문제입니다. 역시 오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다이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휘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있죠. 지금 주어진 예문을 보면 대기로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대기로에는 세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가능의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두 번째로 생기다라는 의미, 세 번째로는 마치다, 완료되다 라는 뜻이 있죠. 자, 그럼 보기에서는 탁상 데키마시다,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A부터 D 중에 생기다로 쓰여진 예문을 찾아보자는 거죠. 간단하게 볼게요. 자, A를 보시면 만족 데키마스까, 만족할 수 있습니까? 가능이죠. B를 보시면 데키루카 도우까, 할 수 있을지 어떨지, 역시 가능의 의미입니다. C를 보시면 하나스코토가 데키마스, 이야기할 수 있다. 역시 가능. D를 보시게 되면 치카쿠니 데키타 미용이니까 근처에 생긴 미용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 찾기 문항 한번 쭉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20문항이 출제가 되죠. 이 중에서 600점대를 목표로 하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15문제 이상은 맞추실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은 오문정정 문제입니다. 이 오문정정 파트는요, 폭넓은 문법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수험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 오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어휘 선택의 오류가 나와요. 단어를 잘못 선택한 거. 두 번째로는 문법의 오류가 나오겠죠. 어휘 선택의 오류와 문법의 오류,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총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문법 지식을 튼튼하게 쌓아가신다면 어렵지 않게 풀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어휘 선택의 오류가 난 예문을 하나 보고 갈게요. 토쿠카라 와자또 키테쿠다사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멀리에서 와자또 일부러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와자또를 쓰면 안 되죠. 와자또는 고의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고의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와자와자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일부러를 써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어휘 선택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문제를 더 보겠습니다. 똑같은 오문정정 문제인데 문법의 오류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키노마데와 사무이 데시다가 쿄와 산번이 이 텐키 데스. 딱 보기에도 사무이 데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형용사의 과거 시제에 오류가 났죠. 사무카타 데스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문정정 문제를 20문항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7은 공란 외우기 문제인데요. 역시 요거는 이제 3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이 공란 외우기 문제는 어휘적인 실력하고 문법적인 실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파트인데요. 그래도 공란을 중심으로 앞, 뒤에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힌트로 삼아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소토와 사무이 데스까라 후쿠오 키타호가이 데스요. 자, 후쿠라고 하는 거 앞에 밑줄이 쳐져 있고 앞에 춥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 두꺼운 옷을 입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장이겠죠. 그래서 두껍다라는 뜻의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아쯔이는 이제 더울 서자를 써서 덥다는 뜻이지만 여기에 나온 아쯔이 같은 경우는 두꺼울 후자를 쓴 두껍다라는 뜻의 아쯔이가 되겠죠. 자, 이런 것은 어휘를 골라서 공란에 넣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공란 외우기 문제인데요. 자, 스미마센가 고코데와 타바코 나니나니 이 데스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문법적인 측면을 물어보는 거죠. 자, 어떤 문법을 넣으면 좋을까? 그렇죠. 뭐뭐 해도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 때모 이 데스까? 라고 하는 표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스우의 때형인 D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휘를 공란에 넣는 것도 있고 문법적인 측면을 공란에 넣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란 외우기를 푸시면서 모르는 어휘가 나오거나 예문 전체가 해석이 잘 되지 않더라도 그냥 찍거나 하지 마시고 예문을 통해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나 접속 방법을 통해서 곰곰하게 생각해보면 그럴듯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골라주시면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싶으면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지나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의 마지막 파트로서 파트 8이죠. 자, 이 부분은 보다시피 지문이 주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파트 8에서는 8개의 지문이 주어지고 지문당 문제수는 3개에서 4가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효율적인 시간 안배를 위해서 문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억하고 지문으로 들어가서 읽게 되면 조금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샘플 문제니까 이 지문을 다 읽지는 않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뒷부분에 이렇게 가로가 비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자, 뒤로 가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찾기라고 해서 가로 1에 적당한 말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파트 8에 들어갈 때 최소한 20분 정도는 시간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즉 파트 7까지 30분 내외로 풀어주시고 파트 8에 들어갈 때 20분 정도가 남아있는 것이 이상적인 시간 배율인데 어떻게 그걸 딱 지킬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다 싶으면 독해를 전부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어휘 찾기, 밑줄 친 부분에서 적당한 말을 고르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 앞뒤 문장 한 문장만 봐도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 가로를 중심으로 한 문장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부츠부터 진부츠야 도부츠야 다테모노 나도노 가타치노 코리노 초코크가 탁상 나란데 이마시다. 도테모 나니나니 데스라고 되어 있죠. 자, 인물과 동물과 건물 등의 형태의 얼음 조각이 많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굉장히 뭐뭐했습니다. 자, 이거는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죠. 굉장히 멋있었다라고 하는 스바라시카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독해 문제라도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숫자 계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지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내용 이해라고 하는 측면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보시면은 3번 문제 보시면 도시테 홋카이도니 이키마시타까? 4번 문제 호텔와 도 데시다까? 이런 문제는 독해 지문을 전체를 읽어야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은 독해는 시간 조절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8번에 들어가기까지 최대한 문제를 빨리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JPT의 전체 구성에 대해서 독해 파트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 구성을 알고 있으면 시험을 보는데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생기겠죠.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형용사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형용사의 아주 기초적인 시제 활용 같은 것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용사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키노와 도테모 사무이 데시다. 이 형용사의 과거 시제 오류가 난 거죠. 데시다라고 참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데 데시다는 나형용사의 과거형이고 이 형용사는 반드시 이를 빼고 까따 데스를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오문정적 문제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오이히토. 자, 우리가 이 형용사는 보통 명사를 꾸밀 때 기본형에다가 바로 붙여준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오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오이히토가 비문이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쿠노라는 형태로 바꾸고 명사를 꾸며줘야 된다는 거죠. 역시 오문정적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오나지나 히토. 나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 보통 나로 바꾸고 명사를 꾸미는 걸로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오나지다라고 하는 같다라는 뜻의 나형용사는 예외적으로 오나지라고 하는 어간이 명사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오나지나 히토가 틀린 표현이고 오나지 히토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 두 가지는 연체형의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형용사랑 관계돼서 시험에 출제될 만한 주요한 구문들을 두 가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동사 마스형에다가 야스이가 접속이 되게 되면은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기 편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 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毎日夜遅くまで勉強すると病気になりやすいですよ. 자,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면 병이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뷰오키니 나루죠. 그 나루 동사를 마스형으로 바꾸고 야스이가 접속이 돼서 병이 걸리기 쉽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동사 마스형에다가 니쿠이를 접속하게 되면은 방금 야스이하고는 반대로 뭐뭐하기 어렵다 내지는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즈라이나 가타이가 있는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나거든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문을 보시죠. 最新の携帯は機能が多すぎてかえって使いにくいです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신 핸드폰은 기능이죠, 여러분들. 기능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도리어 쓰기가 어렵다, 도리어 쓰기가 불편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쯔까우의 마스형에다가 니쿠이가 접속된 형태입니다. 자, 비슷한 표현으로 즈라이라던가 가타이가 있다고 했는데 약간 뉘앙스적인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이 즈라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어려움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어려움. 예를 들어서 구두 굽이 높아서 좀 걷기가 어렵다. 이런 거. 구두 굽이 높아서 걷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에 그 걷기 어려운 것은 본인이 느끼는 거죠. 예, 구두 굽이 있어도 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구두 굽은 게 걷기가 어렵더라. 그럴 때 아루키 즈라이라고 한다거나 나는 이곳에 참 있기가 불편하더라. 사람들이 불편해서 여기에 참 있기가 불편하다. 그럴 때 뭐 이즈라이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즈라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가타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의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약간의 뉘앙스적인 차이는 나지만 유사한 언어이기 때문에 함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형용사의 어간에다가 가루가 접속이 되게 되면 뭐뭐 해 하다 또는 뭐뭐 워 하다로 해석이 되죠. 뭐뭐 해 하다, 뭐뭐 워 하다. 가 됩니다. 자, 이형용사의 어간이니까 이를 빼고 가루를 접속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루가 붙으면 더 이상은 이형용사가 아니고 1그룹 동사로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예문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모토와 헤비오 코와 같대 야마니와 이카나이 호오 데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동생은 헤비, 뱀이죠. 뱀을 코와 같대 무서워해서 라는 표현입니다. 이형용사 고아이에서 이를 빼고 가루를 접속해서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동사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산에는 잘 가지 않는 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법인데 이 문법에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는 이 가루라고 하는 부분은요. 가루라고 하는 부분은 때 이루로 활용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무서워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서워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코아가 떼이마스, 반드시 떼이마스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이죠. 이해되셨죠? 자, 다음으로 명사에다 뭐 오나지다 하게 되면은 뭐뭐도 똑같다, 뭐뭐도 마찬가지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병원에 이키타쿠 나이 노와 코도모모 오토나모 오나지 데스 라고 했죠. 병원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자, 여기서부터죠. 오토나모 오나지 데스 라고 했습니다. 예. 자, 코도모모 오토나모, 아이도 어른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나형용사 오나지다를 사용한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형용사 관련된 주요 구문들 몇 개 한번 살펴봤고요. 예, 잠시 뒤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형용사 관련해서 우리 간단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5의 정답 찾기 1번을 보시면 한자 읽기 문제, 오문항 출제되는 문제가 나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니나니 콘추가 미츠카타라 스바야쿠 샤싱오 토떼 쿠다사이. 자, 어떤 곤충이죠? 곤충은 이제 콘추라고 있습니다. 자, 곤충이 발견되면 스바야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재빨리란 뜻이죠. 재빨리 사진을 찍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배 진짜인데 요거를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렇죠. 메즈라시라고 하는 이형용사가 있죠. 정답은 D가 되겠군요. 뜻은 진귀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참고로 A에 나오는 아와타다시라고 하는 것은 조급하다 또는 분주하다라는 뜻이고요. B에 나오는 아야시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한번 적어보면 자, 이렇게 적고 뜻은 뭔가 수상하다, 의심쩍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아따라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새롭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풀어드렸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밑줄 친 부분만 보고 바로 정답을 찾고 지나가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자 찾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읽어볼게요. 아노 히토와 시고토모 시테 이나이 노니 제이타쿠나 쿠라시오 시테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 사람은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제이타쿠 하면은 이제 사치거든요. 그래서 제이타쿠나 쿠라시 하게 되면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한자 찾기 문제인데 약간 난이도가 있는 한자죠. 자, 정답을 보시면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요거는 이제 혹최라고 하는 한자고요. 이 한자는 모택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자, 그래서 최택이라고 한자를 표기한 건데, 자, 이 한자 대단히 어렵죠? 여러분들 이 한자를 설사 모른다 할지라도 나머지 걸 한번 볼까요? B는 뭐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센타크, 선택이죠. C는요, 지미, 수수하다라는 뜻이죠. D 같은 경우는 이런 한자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설사 여러분들 최택이라고 하는 이런 난해한 한자를 모른다 하실지라도 나머지 보기를 알고 계시면 정답 남는 게 A밖에 없으니까 A를 정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밑줄 친 부분만 보고 바로 정답을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정답 찾기 문제,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부터 읽어볼게요. 콘도 아타라시쿠 치무초원이 났다노데 세키닌가 오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팀장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다라고 되어 있죠. 오모이 부분에 밑줄 쳐져 있는데 이것은 같은 의미 고르기 문제죠. 여기서 오모이하고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단어를 골라보자라는 겁니다. 자, A를 보시면 유꾸리 시데이루라고 한 거는 천천히 하고 있다, 느긋하게 하고 있다니까 좀 책임이 무겁다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B의 오치츠크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다, 침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조금 관계가 없고요. C의 주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대하다는 뜻이죠. 중대라는 한자를 음독해 준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무겁다고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D에 후카크 오모 하게 되면 깊이 생각하다는 표현이니까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예문을 빨리 읽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문정정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부. 자, 4번 예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数年前からパートで働く人の数が急速で増えてきました라고 되어 있죠. 자, 数年前から하게 되면 수년 전부터 파트로 괜찮죠. 하타라쿠 히토,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세요. 큐소크데라고 하는 거는 급속히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려고 한 건데 여러분들 우선은 여기를 달아볼게요. 자, 여기에서 대가 아니라 니로 바꿔야 되죠. 나형용사의 부사형은 다를 빼고 니를 접속하는 거죠. 그래서 큐소크니라고 해서 급속히라고 하는 부사형을 잘 만들어주고 후에 때 기마시다, 증가해 왔다.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때 쿠루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후에 때 쿠루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부사형의 오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법적인 오류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콘도와 쿠니노 하하가 호시모노 카테 카에로 또 오모이마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쿠니라고 하면 이제 고국을 나타내는 거죠. 고국의 어머니가 갖고 싶은 것을 사서 돌아가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A는 괜찮고요. B 같은 경우는 이제 호시라고 하는 부분인데 호시는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죠. 내가 갖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엄마하고 어울리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 형용사의 어간에다가 이를 빼고 가루를 접속하면 뭐뭐워 하다가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호시를 빼고 이를 빼고 가루를 붙여서 호시가루 하게 되면은 갖고 싶어 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갖고 싶어 하다. 그래서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사가지고 해서 가루 쪽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되는데 좀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면 호시가루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호시가 돼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되죠. 예, 완전하게 바꾸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루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 때 이루로 활용하는 형태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뭐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갓때 이루, 뭐뭐워 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싶어도 갓돼 있다라고 항상 때 이루 활용을 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C라던가 카에로또라고 하는 동사의 의지형은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다음 문제로 파트 7의 공란 메우기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읽어볼게요. 콘게츠와 슈삐가 나니나니 아시가 데스오 데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콘게츠 이번 달은 슈삐라고 하는 거는 출비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출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출이 뭐뭐 해서 자, 아시가 데소 데스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 아시가 데루가 원형이고요. 관용구로서 적자가 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일본어에는 신체 부위를 사용한 관용 표현들이 참 많은데 이 다리를 사용한 관용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정리할 때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게 좋을까요? 그렇죠. 예, 지출이 많아서라고 하는 이유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형용사의 중지형이죠. 이를 빼고 쿠테를 넣으면은 뭐뭐이고 뭐뭐이어서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 여기에서는 뭐뭐이어서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역시 공란 메우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도쿄大学に合格したって何より何々ことですね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경대학에 합격을 하다니, 자, 으때 뭐뭐 하다니, 자, 무엇보다 무슨ことですね일이네요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 동경대학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일입니까? 그렇죠. 경사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경사스럽다라는 이형용사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A부터 보시면 모타이나이는 아깝다라고 한 뜻,
우시로메타이라고 하는 거는 찜찜하다, 뒤가 캥기다라는 뜻. C, 오메데타이가 경사스럽다. 정답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데토 고자이마스라고 하는 인사가 바로 이 형용사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뒤에 나오는 톤데모나이라고 하는 거는 당치도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해서 공란 외우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란 외우기는 몇 문제 출제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3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어휘를 선택하는 것도 있고 문법적인 측면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자, 8번 예문 한번 보시죠. 마이니치, 카지, 이쿠지니 오아레 때 이소가시 히토모 아리마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일 가사하고 유가 이쿠지라고 있습니다. 자, 유가의 오아레루라고 하는 것은 오후의 수동법이 되겠죠. 오후는 쫓다니까 오아래로는 쫓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 가사와 육아에 쫓겨서 바쁜 사람도 뭐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어떤 형용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자, 의미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적지 않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적다라는 스쿠나의 부정인 스쿠나크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A에 나오는 케와시크라고 하는 것은 이형용사 케와시이라고 해서 험하다라고 하는 이형용사 있죠. 험하다. 그거에 지금 부정형이고 C의 쿠야시크라고 하는 거는 쿠야시이라고 하는 거는 억울하다, 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억울하다, 분하다. 부정형 되고요. 다다시크라고 하는 것은 타다시이. 바르다라고 하는 뜻의 이형용사의 부정형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 어휘 실력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소에 형용사를 많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앞에서는 우리 JPT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형용사랑 관계된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그렇죠. 암기는, 어휘를 암기하는 측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형용사를 많이 암기하셔서 형용사 문제가 나오면 100% 맞으실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전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미나상 오츠카레 사마 되시다.